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12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 간 만나면서 무역 전쟁을 90일간 유예를 시켜놓고 협상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자, 중국이 먼저 나서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제조 2025를 전면 수정할 수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약간 엉뚱하게 중국과 캐나다의 외교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화웨이 CFO를 체포를 했죠. 체포를 했다가 보석 석방을 했는데도, 자, 중국 내에서 캐나다인들을 지금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을 더 이상 압박하지는 않으면서도, 자, 캐나다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내 캐나다 제품들 불매운동 벌어지는 등, 자, 중국과 캐나다의 싸움으로 약간 번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가 조금 약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은, 자,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자, 기존에는 고용지표가 미국이 계속 좋았는데, 이번에는 좀 예상치를 밑도는 고용지표가 약간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나오면서, 증시가 한 차례 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이번 주 아주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죠. 영국에서 브렉시트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부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나올 경우 또 시장에 다시 한번 큰 혼란이 올 수 있었는데, 일단은 표결을 연기했고요. 자, 표결 연기시킴에 따라서 영국 메이 총리에 대한 재신임 투표까지 나왔는데,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결국 메이 총리 다시 재신임 되었습니다. 자, 이번 금요일 날 또 증시를 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2 통화정책회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2 통화정책회의가 저희 장 마치고 나서 목요일 날 유럽에서 열렸는데, 자, 올해 연말에 양적 완화 프로그램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연말에 종료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유로존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다시 한번 나오면서 증시를 한번 또 밀어버리는 모습 나타났고요. 자, 미국장도 금요일날 밀렸기 때문에 월요일날 국내 증시도 약간 걱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중요 이벤트 있죠. 올해 마지막 FOMC 열리는데 12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 25bp 인상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자,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연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기준금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정할 수 있겠고요. 자, 지난번에 중립금리에 거의 다가왔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혹시나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약간은 있어 보이지만, 자, 기준금리 인상하고 향후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좀 조정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 FOMC는 그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약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회계 처리 관련돼서 200억 원인가요? 얼마 규모에 대해서 좀 회계 처리 관련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감리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놓지 못한 것이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돼서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감리 이거를 또 셀트리온까지 확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또 삼바하고 삼성물산 압수수색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상당히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국제유가 이번 주 소폭 하락했네요. 그래서 51.2달러 수준, 지금 50달러 초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주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의 국내 증시도 밀리고 외국인 또 매도하면서 원달러 환율 약 1% 정도 올랐습니다. 1130원대 다시 올라섰네요.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6포인트 하락했고요. 한 0.3% 약세장 정도, 그냥 소폭 하락 정도 했는데,
자, 일단은 뭐 요 정도 하락했다면 상당히 괜찮은 것이 뭐 시총 상위주들이 또 밀려났기 때문에 그렇게 코스피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역시 제약바이오가 많이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또 3% 가까이 또 한 번 또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소형주 흐름은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으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이번 주에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내마녀의 날 올해 마지막이었죠. 12월 13일 목요일 날 있었는데, 자, 증시 생각보다 충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시만기일 이후에 금요일 날 조금 급락장이 펼쳐졌죠. 자, 그러면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은 무난하게 잘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되면서 거래 재개됐는데, 뭐 삼바는 바로 또 급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지만,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또 뭐 압수수색 이슈들 나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상당히 어려운 모습인데, 최근에 기술 수출 소식들도 그래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호재들이 나온다면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또 한번 상승할 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 지수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달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고점 논란 계속 나오는데, 금요일날 뭐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6% 가까이 5점 몇 프로 급락하는 등 반도체 이번 주 상당히 어려운 모습 보였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섹터도 좋지 못했습니다. 자, 주식시장 차트 볼 때, 자, 반도체도 얼마나 내려갔는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 코스피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했죠.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이런 양봉이 나왔는데, 자,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역시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한 차례 내려앉은 이후에 박스권 움직임 당분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자, 이번 주에 사실 월화수목 보면은 월화수목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다가 금요일날 쑥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지수가 좀 1% 이상 밀리고 대형주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나빴다라는 체감이 있는데, 생각보다 코스피는 뭐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박스권 한 중간 정도, 중간보다 살짝 하단 정도에 내려와 있는 코스피 상황이고요. 자, 사실 코스닥이 이번 주에 조금 약했는데, 자, 금요일날 2% 이상 밀렸고요. 자, 월화수목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좀 좋을 때 화요일날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한 1.4% 밀렸는데, 역시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지수 밀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박스권인데, 박스권 좀 하단 근처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번에 사실 뭐 주요 지지선을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박스권 하단 이탈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하단에 내려와 있는 만큼 여기서 분명히 또 반등할 이슈는 있습니다만, 일단 FOMC 앞두고 경계감 좀 있을 것이고, 연말에 대주주도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슈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는 12월 뭐 27일인가요? 그때부터 좀 반등장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슈는 작년까지는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자, 주식 차익에 대한 소득세이기 때문에, 자, 올해 지수가 상당히 어려웠죠. 지수가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소득세, 수익이 발생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이슈는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잠잠한 편인데, 일단은 뭐 박스권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박스권 하단 쪽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보면은, 자, 올해가 요 지점입니다. 여기 올해 1월이 딱 요 지점인데, 자, 액면 분할 이후에, 자, 주가 흐름 상승 기대했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뭐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죠. 자,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자, 하락 박스권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락의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그 다음에 저점을 또 계속 낮추고 있죠. 요런 식으로 지금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이런 거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런 흐름 어느 정도 또 보면서 매매하면, 지금 이제 거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거의 다가와 가죠. 그래서 요런 흐름 같이 지켜보면서 매매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에서 그렸던 라인을 그대로 남겨놨는데, SK하이닉스 거의 비슷하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올해 5월달 고점 이후로 뭐 반도체 고점 논란은 지금 뭐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양상으로
삼성전자처럼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밍만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쪽이 시총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하면 매수할 만한 또 타이밍이다. 지수가 단기 반등을 보여줄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면은 뭐 금요일날 SK하이닉스 저가가 뭐 마이너스 6.5%고요. 종가가 마이너스 5.6%네요. 그러면서 자, 금요일날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들 상당히 급락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고점 논란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실제로 실적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 한 뭐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 종목들 발목을 계속해서 잡을 뭐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웃긴 것이 반도체 쪽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는데 뭐 50% 정도 나오는데 이게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더 작아 보입니다. 50%라는 것이 매출의 절반이 영업이익이라는 것인데 뭐 여기서 더 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50%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뭐 20, 30% 영업이익률 나와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뭐 영업이익률 50% 나오는데 지금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국내 시장 떠받치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 뭐 개인적인 의견까지 살짝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올해 2주 남았습니다. 정확히 2주 남았고, 중간에 크리스마스 하루 있기 때문에 거래일수로는 한 9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뭐 올해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는데 여기서 뭐 남은 2주 동안 뭐 큰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올해 잘 마무리하고 계좌 약간 정리하고 뭐 손절할도 진행하고 좀 계좌를 정리하면서 또 내년 매매를 다시 한번 잘 준비해보는 방향으로 매매 진행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자, 다음 주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